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을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데니월드님 유튜브에서 네. 정말 제목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네. 한 가지가 뭐였냐면 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알트코인을 인정한 이유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인정을 하셨었나요? 인정한 게 있어요. 이게 참 그 논란이 많은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악플이 달 수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 비트코인 진영에서 뭐 여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있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네. 비트코인만 유일하다.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의미 없는 코인이고 스캠이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이제 뭐 극단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의견은 이제 존중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는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가장 지도자니까. 그래서 그 비트코인 초창기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완성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런칭하고 나서 초창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오픈해서 막 결함도 있고 했었거든요. 초반에 막 버그도 수정하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아이디어도 막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서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서 그러면 이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어떤 도메인 이슈 있죠. 그러니까 도메인 뭐 네이버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도메인들이 보면 도메인 관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들이 어떤 도메인 관리 기관에 의해서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도메인 관리가 탈중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항상 주장하는 게 탈중앙화된 뭐 자유주의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 도메인을 어떤 특정 중앙 기관이 지배하게 되면 어떤 그 중앙 기관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메인을 폐쇄할 권한도 거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인터넷의 자유에 침범된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도메인을 이 비트코인 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비트코인 탈중화되어 있으니까 도메인을 중앙화된 기관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탈중화된. 그래서 내가 어떤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게. 그 도메인에 접속하면 항상 접속이 되는 거죠. 누가 접속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자고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거 되게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다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데 이 채굴기로 새로운 비트 DNS라는 그런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채굴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해서 그러면 이 채굴을 하면서 그러면 비트 DNS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비트 DNS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하나 만들어라. 뭐 비트 DNS라든지. 그러면 그 비트 DNS로 그 비트 DNS라는 어떤 도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이걸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도메인을 탈중화된 비트코인 도메인을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을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도록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기로 이것도 채굴할 수 있고 이것도 채굴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또 역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때 그 좋은 의견이다 해서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때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코어 그 소스에 이 부분을 그 어떤 표준을 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 비트코인에 실현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논쟁들이. 그래요. 의견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 논쟁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비트코인 이외 알트코인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오히려 비트 DNS라는 새로운 코인 그것을 인정했고 그걸로 경제 활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근데 그 실제 실현까지는 안 됐지만 뭐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근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 자체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오픈한 게 오픈 소스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오픈 소스의 철학이 비트코인 코어 소스를 누구나 자유롭게 좀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개선시켜라 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결국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딱 그 비트코인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오픈 소스를 가지고 누구나 그걸 또 우리가 포크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소스 그대로 가져와서 개선해서
비트코인하고 또 필요한 또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어. 뭐 이런 의미도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오픈 소스에 원래 내가 오픈 소스를 개발자들이 오픈한다는 것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걸 가져가서 또 다른 걸 만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오픈 소스에 그걸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알트코인을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약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종교 같은 거 봐도요. 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승천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밑에 이제 종교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막 음. 있는데 다 사랑해야 되는데 네네. 막 또 싸우는 분들도 아,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더 예수님 그거 네. 진짜 성경 말씀 해석자다 막 네네. 이러면서. 아. 그 종교도 보면 되게 보수적인 집단은 음. 종교 안에서도 되게 이제 이것만 옳다 맞아요. 하고 너네는 가짜 뭐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보면 음. 그게 우리만 옳다 하면서 너네는 다르다. 요 분류가 비트코인만 옳다라고 하는 분류가. 근데 이분들도 그 좋은 가치가 있어. 보통 뭐 근본주의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근본 중심에 맞아요. 이거를 지켜주는 거죠. 근데 네. 이런 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트 음. 맥시멀리스트들은 전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게 왜 존중하냐면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다 뭐 엄청 떨어져서 1원이 됐어요. 극단적으로. 그럼 사람들 다 시장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은 1원이 돼도 끝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분들이거든요. 더 사시는 거죠. 그만 모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2,100만 원을 다 사면 되겠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 근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양성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레이어, 아까 비트코인 레이어 1이라고 하나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위에서 만든 거를 뭐 레이어 2가 있고 아니 비트코인을 포커해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뭐 라이트코인 아니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위에서 네네. 뭐 스택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오디널스 같은 그게 거. 레이어 2죠. 네네. 레이어 2. 네네. 그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요. 네.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스택스. 많이 올랐죠. 그 스택스 오른 거는 비트코인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것도 있는 거죠. 가장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되게 좋게 보세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탄생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 하려고 한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뭐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데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편한데 결국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 위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뭐 레이어 2의 스택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팀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보안성.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는 보안성이 비트코인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보안성을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를 좀 구현하려고 하는 건데 한계는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데 그런 극복해야 될 한계들을 이제 계속 극복해 나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극복되면 전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이번에 보니까 그 이더리움에서 네네. 덴쿤 업그레이드 네네.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거는 제대로 된 건가요? 덴쿤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으로 됐어요. 성공됐어요? 네네. 근데 가격에서는 별로 크게 변동이 없네요. 원래 그 이더리움이 과거에 항상 그랬어요.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를 해도 과거에 가격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요? 두 가지로 보는데 예전에 가장 큰 업그레이드는 그 POW에서 POS로 바뀌는 그러니까 작업 증명 합의에서 지분 증명 합의로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게 엄청난 그게 가장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업그레이드는 조금 쉬운 거고. 그래서 그때 됐는데 그때 그래서 가격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도 네. 엄청난 걸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그 블록을 그 보상하는 보상이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더 올라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가격을 그냥 추정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번에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결국 그게 비트코인 가격을 추정하는 거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 막 시장에 반영하기에는 시장의 가격을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에는 아직 큰 그 관심이 없구나. 이것이 이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영향 아래 있구나. 이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더리움이 이거 네. 덴쿤 업그레이드 통해서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고. 속도가 빨라졌죠. 속도가 빨라졌다기보다는 그 원래 이더리움이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더리움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탭들이 많은데 이걸 막 사용을 많이 하면 가스비라고 하죠. 수수료가 비싸서 그걸 줄여주는 게 이제 레이어 2들인데 그래서 레이어 2들이 이 이더리움을 연결해서 뭔가 활용을 할 때
기존에는 가스비 있었는데 요번 업그레이드가 이 레이어 2들이 이더리움을 활용할 때 가스비를 좀 저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들은 확실히 가스비가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가 수혜를 받다기보다 레이어 2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보는 프로젝트 그 업그레이드였고, 그래서 일부 레이어 2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수혜를 꽤 본 것 같아요. 그 전후로. 그래서 그런 측면 있고, 근데 이더리움 자체는 뭐 큰 가격 변동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그 단점으로 많이 약점으로 얘기했던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도 네.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따라간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솔라나랑 네. 많이 비교를 하면서 그 전에는 네. 솔라나는 뭐 처리 속도가 빠르고 뭐 전송 속도 엄청 빠르고 네. 뭐 수수료도 싸고 네. 뭐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네. 이더리움이 솔라나의 지금의 수익률에서 뒤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라나도 그렇고 다른 레이어 원들도 수수료 더 저렴한 것도 많고 기술력 좋은 것도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여전히 그 내러티브 자체가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른 알트들이 모두 추종하는데 그 추종하는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건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계속 추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봐야 돼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인 게 나오더라도 그 한 종목 자체가 막 어떤 이슈를 타서 막 오를 수는 있죠. 근데 이더리움은 워낙 또 시총도 높다 보니까 네. 가격 자체가 그런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크게 변동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밑에 시총 낮은 애들은 또 충분히 또 시장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알트 중에 AI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그 AI 코인이 이번 알트코인 불장의 핵심이다. 네. 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AI는 트렌드죠. 이쪽 이 크립토 시장 항상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 트렌드를 지금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의 어떤 큰 변화는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워낙 좀 개인 투자자가 이거를 구별하기는 좀 힘들어서 워낙 스캠도 많고 그냥 워낙 가격만 오르는 애들도 많고 사실 AI 코인들이 본질은 다 없거든요. 아직은 없고, 없다. 네, 없고 그냥 겉만 이렇게 만드는 게 많아서. 근데 그게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민코인이 엄청 오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나 모르겠어. 그냥 오르는 거 살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시장의 어떤 이슈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 AI 코인 중에서도 실제 기술력을 갖추고 뭔가 AI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몇몇 코인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건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오늘 이렇게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를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 만약에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가 네네. 있으면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코인 투자 쪽으로. 1억 원 정도면 이제 투자자마다 다 다르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는 뭐 1억이라면 비트랑 이더를 한 5 정도 들어가고 5대5? 네, 아니요. 5를 나눠서 2.5는 비트, 와. 2.5는 이더 네. 들어가고 이더리움은 뭐 스테이킹을 하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중에서 레이어 2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서 이더리움을 좀 활용해서 디파이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는 측면 그러면 좀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는 괜찮은 이제 레이어 1들 알트코인 중에서도 그런 레이어 1들에 이제 하나씩 5개를 나눠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레이어 1이면은 그래도 좀 오래된 코인들이네요. 오래된 레이어 1도 있고 신생 레이어 1들도 있거든요. 저는 오래된 것 중에서는 좀 선별해서 괜찮은 것들은 할 거고 아니면 좀 신생 레이어 1 중에 좀 주목받을 만한 것들 위주로 좀 리스크 감안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요즘에 뭐 관심 갖고 있으신거나 네. 뭐 앞으로 좀 엄청난 뭐 호재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기대되는 것들. 올해는 저는 이제 레이어 1들 중에서 그 코스모 생태계가 원래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시장에서 큰 이슈를 못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거기서 좀 새로운 신생 체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시장의 이슈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그런 이제 예전에는 각자 이제 도생했는데 지금은 체인들이 서로 막 다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체인들, 그런 레이어 1 메인넷들 이런 것들이 올해 아마 시장에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스모스 생태계 이런 것들은 개발자분들이 훌륭해서 그런 건가요? 개발자 분들도 훌륭했었고 음. 그 다음에 시장에서 초반에 트렌드도 잘 잡았고 그 이더리움에 대비해서 기술력도 좋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네. 코스모스라는 게 이제 그 블록체인의 인터넷이거든요. 막 다산지에 있는 것을 서로 연결해주자 뭐 이런 컨셉으로 시작한 건데 그런 이제 필요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시장에서 이제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체인링크도 이쪽이에요. 체인링크는 좀 다른데 아.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라클 이슈라고 해서 현실 세계하고 블록체인하고 이제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체인링크고, 근데 블록체인도 따로 있으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하면 비트코인 자산을 이더리움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도와주자 뭐 이런 컨셉인데 코스모스가 네, 그런 컨셉들의 체인들이 올해는 좀 계속 주목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가 할 것인지가 이제 좀 중요하죠. 그 알트코인 투자는 진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공부하려면 네. 어떻게 코스모스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트위터 같은 데서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할 수 있고, 국내는 많이 없지만 뭐 해외 유튜버들 통해서 네. 좀 공부할 수도 있고, 듣고. 그리고 뭐제 채널에 오셔도 제가 많이 잘 정리해놨습니다. 맞아요. 예, 제 채널에 오셔도 음. 기본적인 것들은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 좀 더 공부하셔서 네. 판단하셔서 하시면 채널명이 데니월드. 데니월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그 구독자가 급속도로 예, 국제가 많이 늘어서. 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네.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 하고 싶으신 말이나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투자하시고, 알트코인들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좀 새로운 것을 공부해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투자하시면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니까 알트코인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을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잘 하셔서 공부하면서 투자하시면 멀리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니월드의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